모사드는 정말 오랫동안 이번 작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드론 부품과 드론, 폭탄, 미사일을 이란 국내로 밀반입했죠.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드론을 조립을 합니다. 6월 13일 새벽 작전이 시작되자 이 드론과 미사일이 주요 지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를 통해 주요 인사들이 암살되거나 방공망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첫 공습 이후 공개된 사진에 보면 아파트 한쪽 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사진들이 종종 나옵니다. 드론이나 아니면 미사일이 그 벽을 뚫고 들어가 침실에서 폭발한 거죠. 모사드가 정보망을 가동해서 주요 인사들이 자택, 위치, 그리고 동선을 철저하게 파악한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추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하게 표적을 공격한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모사드 요원들은 계속 이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사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요인들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고 표적 정보를 최신화했죠. 표적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전투기에 의한 공습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 사람이 늘 정해진 동선을 따라가지 않고 갑자기 이탈해버리면 왜 이탈하는가? 앞으로도 계속 벗어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최신 기술과 이쪽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합을 했을 때 완벽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첩보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좀 장면들이나 그런 작전들이었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007 영화나 아니면은 본 시리즈나 거기서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과 숙련된 요원이 결합해서 얻은 결과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란은 좀 전혀 몰랐던 건지.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위험한 태도거든요. 물론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는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의 동선이 너무 쉽게 노출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보 실패와 더불어 보안 실패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작전 실패가 있죠.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했을 때 이란군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테헤란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큰 도시가 일순간에 혼란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부군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수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군대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란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정보망, 작전망, 그 다음에 보안망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네요. 드론 작전 기지를 만들 만큼 되게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좀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던 걸까요? 이란이 그거를 사전에 눈치채지 못했냐? 그건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다수를 파괴했잖아요. 드론으로. 컨테이너에서 드론이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략 폭격기 기지 근처에서. 전략 폭격기 기지들 중에 한 곳은 저기 시베리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공격이 됐죠.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드론을 설치하고 공격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게 된 것이죠. 왜냐? 전 세계는 여전히 이어져 있잖아요. 많은 물류가 오가죠. 수많은 사람과 물품과 용역과 서비스가 오가죠. 이 모든 것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런 공격에 쓰이는 작은 드론들 같은 경우는 이중 용도예요, 보통. 얼핏 보면은 그냥
민간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걸 가지고 쓴다면 방법이 없죠. 게다가 내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협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막기가 어렵죠. 역사에 남을 만큼 큰 군사적 성공 사례를 보면 아군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적군이 평균 이하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보망이나 보안망, 방공망을 비롯한 이러한 관련 역량들이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습 직후 이란 정보당국은 이란 전역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뒤늦게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번 작전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증거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인터넷 기반 원격 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잔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작전 초기 모사드 특공대가 이 미사일을 원격 조작해서 이란군의 주요 표적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테헤란 남쪽의 한 3층 건물에 있던 드론 기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드론 한 대와 드론 부품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3D 프린터까지는 있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있으면은 필요한 부품이나 간단한 도구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이 같은 흔적들은 결국 이스라엘 모사드가 현지에 아예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드론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다는 증거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모사드와 다른 비밀 부대들이 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서 수동으로 발사하는 드론이라든가 원격 조작하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러한 무기들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원자재를 계속 밀반입하고 요원들도 계속 들여보내서 작전을 실행할 준비를 한 다음 때가 되니까 바로 공격에 나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전 초기 표적을 성공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팔란티어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도 상당히 적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2024년 초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전장 정보나 표적 식별 등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도 팔란티어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과 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AI 기술이 함께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습에서 좀 우리 군이 좀 얻어야 할 교훈이나 좀 얻어가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1500km 떨어진 이란 본토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란도 그걸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수도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휴전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남부지방에서도 언제든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요 시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드론 방어 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산탄총을 두고 쏘든 아니면은 제머를 가지고 쏘든 아니면 레이저로 요격을 하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드론 방어 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인식 하에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